저는 사실 교육을 공부한 사람이 아니라 인문학을 공부한 사람이에요. 특히 언어에 관련된 인문학,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 그런 단어 뒤에 있는 재밌는 이야기들을 파서 책으로 내고 외국어를 주로 전문으로 공부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에도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이 코끼리 그림 때문에 그래요. 제가 언어를 공부하다 보니까 영어를 진짜 잘하려고 그러면 어차피 다 잘해야 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음악적 견해도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되고 그림도 어느 정도는 볼 줄 알아야 되고 할리우드 영화도 어느 정도 봤어야 되고 연애도 좀 해봤어야 되고 사업 실패도 한두 번 해봤으면 더 도움이 많이 되고 이런 것들이 다 도움이 되더라고요. 영어 공부에 실제로. 왜냐면은 결국 모든 공부는 사람 공부거든요. 근데 경험이 없는 아이들이 사람에 관련된 책을 읽었을 때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공부를 하기 싫어하는 거거든요. 초등학교, 중학교 때 학원에만 앉아 있었기 때문에 공감할 수가 없거든, 인간 얘기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 가가지고 전과를 읽어도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거든요. 이 코끼리 얘기를 기억하면 돼요. 이 얘기 다 아시죠? 중국의 한 임금님이 장님 10분을 데려다 놓고 코끼리를 하나 주고 코끼리가 어떻게 생겼냐 물어봤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어떤 장님은 다리만 만져보고 임금님, 코끼리는 다리 기둥처럼 생겼습니다. 어떤 장님은 귀만 만져보고 임금님, 코끼리는 거대한 부채처럼 생겼습니다. 어떤 장님은 코만 만져보고 임금님, 코끼리는 뱀이랑 똑같은 동물이다 싶사옵니다. 그게 자체가 문제가 된다는 건 아니에요. 자기가 스스로의 감각을 이용해가지고 실험을 해보고 뭔가를 알아내는 건 굉장히 좋은데 문제는 그 어떤 장님도 가장 중요한 걸 파악을 못했어요. 코끼리는 감정이 있고 스스로 움직이는 동물이다. 그러면 이거를 풀어내지 못한 장님들한테 임금님이 과제를 준다고 해봐요. 자, 이 무거운 단상이 있는데 이 단상을 여기서 저 멀리 있는 수원까지 옮겨야 되는데 어떻게 옮기면 좋겠느냐. 눈을 뜨고 코끼리 전체를 본 사람은 간단하게 생각을 아이디어 내겠죠. 코끼리가 워낙 큽니다, 임금님. 이거 코끼리 위에다 올려놓고 임금님도 타시고 대신들 한 2명 타도 끄떡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야, 저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겠죠. 그러나 이거를 모르고 그 모르는 장님들한테 자, 이걸 갖다 여기 수원까지 옮겨야 되는데 아이디어 있는 사람 있냐 그러면은 그 어떤 장님이 코끼리를 타고 가자는 아이디어를 낼 수가 있겠어요.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방법이 이렇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너무 과목에 집착을 많이 해요. 국어, 영어, 수학, 사회탐구, 자연탐구 다 잘라져 있는 것처럼 생각하시죠. 150년 전만 해도 다 한 과목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잘라놓은 건 뭐냐면 요즘 배울 게 워낙 많기 때문에 선생님들의 편의를 위해서 잘라놓은 거예요. 선생님들의 편의를 위해서. 수학을 가르치는 분은 수학에만 전념할수 있게 잘라놓은 거지. 그래서 아이들한테 그걸 다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런 게 있다는 건 알고 있어라. 근데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님이 임의로 국영수만 잘하면 됩니다 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은 여러 가지 과목을 공부한 다음에 그걸 머릿속에 누르면서 뛰어놀 시간에 아이들이 학원에 가서 국영수를 더 공부하고 있다면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국영수만 공부한 아이는 장기적으로 볼 때는 국영수도 못하게 돼요. 국영수를 배우기 위해서는 다른 과목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때 배운 암묵지가 다 필요해요. 그래서 진짜 공부란 건 뭐냐면은 아이들이 언제 희열을 느끼기 시작하냐면 코끼리의 다루통은 이렇다 재미없어요. 솔직히 코끼리의 등짝은 이렇다 재미없어요. 근데 그걸 다 배운 다음에 깨닫는 게 뭐냐면은 자, 이거 동물이다 타고 놀아. 이때 재밌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과목은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걸 부모님이 먼저 인지를 하고 계셔야 돼요. 미술 공부를 하고 있다고 해서 수학 공부를 안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패션 잡지를 읽고 있다고 해서 따님들이 패션 잡지를 읽고 있고 연예인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해서 공부를 안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죠? 거기에 대해서는 뭔가를 배우고 있는데 그거를 단지 학교 공부와 연결시킬 수 있는 고리를 살짝 밀어주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요즘 유행하는 게 너지라고 그러죠. 너지가 뭐냐면 옛날 같으면은 그 리더다 그러면은 일로 가야 된다 그러면 확 갔다가 일로 놓는 게 이제 부모님의 역할이었다면 너지는 뭐냐면은 애가 이쪽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저쪽으로 걸어가야 된다 그러면 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 우리 어머니도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게 아마 우리 어머니한테 제가 가장 감사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손자국이 안 남았어요. 혼자 컸다고 생각했어요.
혼자 컸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거였어요. 우리 형이 예를 들어서 처음에 전자공학과를 갔는데 돈 많이 준다 그래서 그때 한참 인터넷 붐이니까 전자공학과를 갔는데 우리 형이 솔직히 말해서 수학 잘 못해요. 근데 전자공학과는 계산이 무지하게 많거든요. 근데 계산을 하다 한 1년 동안 했어요. 근데 처음에 어머니가 나한테는 그랬어요. 너네 형 전자공학과 가지고 성공 못할 거다. 형한테 말하지 그래요? 깨져보라 그래. 그래서 난 그게 굉장히 잔인한 건 줄 알았어요. 어떻게 아들한테 깨져보라고. 근데 어쨌든 뭐 엄마 아들이지 내 아들 아니니까 형한테 아무 말도 안 했죠. 근데 갔더니 한 8개월 있다가 너무나도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왜냐면 나름 고등학교에서 공부를 잘했거든. 근데 대학교 가니까 너무 학점이 안 나오고 교수님이 얘 바보 아니야 우리 학교 어떻게 오냐 막 이런 얘기까지 들으니까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어머니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나 대학 때려치고 싶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뭐라고 그러냐면 때려치지 말고 다음 학기에 미대 수업으로 그냥 좀 듣면서 좀 쉬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몰랐죠. 왜냐면 공대를 미리 다녔기 때문에 미대를 가니까 막 상품을 그리는 거예요. 건물을 그리고. 그래가지고 토목 디자인까지 들어갔어요. 그렇게 해서 졸업을 하는데 1년 더 걸리긴 했어요. 6년 만에 졸업을 했는데 6년 만에 졸업을 한 다음에 지금 뉴욕에서 건축계의 구글이라고 부르는 갠슬러라는 회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임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제 직장인으로 미국 직장인으로 뉴요커로 성공을 했어요. 어떤 과정에서도 형은 엄마가 나를 건축 디자인을 시켰다고 생각을 안 해요. 근데 내가 보면 시킨 거야. 왜냐면 고등학교 때 나한테 얘기했거든. 너네 형은 건축 디자인 해야 된다고. 근데 형은 몰라요. 아직도. 형이 건축 디자인을 엄마가 키웠다는 걸 몰라요. 자기가 그냥 전자공학 하다 실패해서 미대 수업 듣다가 디자인에 소질이 있다는 걸 발견해서 건축 디자인으로 간다고 자기는 굳건히 믿고 있어. 하지만 중요한 날이 되면 그렇게 길렀기 때문에 엄마한테 전화해서 엄마 고맙다고 그런다고. 손자국이 나게 했으면 왠지 안 고마워. 그죠? 아이들은 원래 발육만덕해요.